법률로서, 입법례로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헌법의 개정으로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폐기가 되는 것 아닌가. 조정 문제에 있어서. 굳이 헌법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입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입법 개정과 헌법 개정은 달라요. 의원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학교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법으로 규칙으로 이제 정립 이전에 이제 해당 조정 문제의 해결의 관행 성립을 따로 식별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진정한 관행이 아니다. 조정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습법이 조정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국민투표를 이제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 말고 연임으로 하셔요. 연임. 왜 한 번 쉬었다가 중임으로 합니까? 4년 연임제로 하십시오. 연달아서 이행을 하셔야죠. 왜 자꾸 중임제래. 답답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말도 사람이 말이 이렇게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임기단축 개헌이란 말을 빼셔요. 그냥 4년 연임제 개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을 배제한다라고 헌법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전에. 아우,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 부분도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 해석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면서 중임을 금지한 것은 헌정사에서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의 자신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시도 억제를 하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5년 단임이다.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4년 임기 단축 4년을 왜 넣고 쓸데없는 말을 넣고 중임한다라는 말씀을 왜 넣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하며 4년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헌정사에 비추었을 때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바탈하는 것으로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다수가 그동안 있었어요. 중임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임기 단축으로 해서 중임한다라고 말씀을 굳이 넣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선배님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개헌의 의지, 개헌의 본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시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놓고 지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정책으로서의 결선 투표제로 시행을 하실 것을 착각하시고 지금 헌법 개정으로 지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 67조 제1항 2항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일 때 다수표를 얻은 자, 국민 직접 투표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 문제점. 결선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제도가 이제 연동형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말씀하시면서 연동형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정당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선 투표제는 1위와 2위 했던 사람들끼리의 대결이에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8% 받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47%를 받지 않았습니까? 둘 다 50%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1위와 2위를 다시 5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투표는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당, 연동형을 지향하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상에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수당에서는 하나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정당,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이 그동안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두 정당만이 지금 생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고.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소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표가 되고 국민의 그 힘을 굳이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제와 심상정 정의당하고는 연결 짓지를 마세요. 결선 투표제는 1위와 2위가 50% 넘지 못했을 때 국민의 선택이 50%가 넘을 쪽을 선택해야 됐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결선 투표제와 제3당의 의미하고는 조국혁신당하고의 단일화 부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건 어불성설이니까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자신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시고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봄이고요. 결선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헌법 현실과 부결시킴으로써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선 투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 현실은 결선 투표제에 이르는 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결과를 국민 통합적
차원으로 높여갈 기대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50% 때문에 0.73% 차이로 이제 대통령에서 낙선이 됐죠. 이 경우에서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이어졌어야 하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원하는 건 맞죠. 열망하고. 그쵸? 원해요. 주권자인 국민과 정치인의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이 없어서는 불가능해요. 결선 투표제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그 점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절대 다수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문제는 현실 적합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제도, 결선투표 제도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져요. 한번 만들어진 법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없었던 법규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에서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해요. 대통령 결선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한편으로는. 다만 국회의원님들한테 헌법 개정 도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선에서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선하도록 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통령 직선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 시 이 경우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개정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 대통령 최종 선택권이 국민이 보유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동률이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 선생님들께서 뽑으시지 않습니까?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최종 선택권을 국민이 보유하도록 헌법에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하시든 결선 투표제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국민의 선택권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현행 헌법에선 그런 게 넣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 67조 제1항 2항에서 현행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다수를 얻은 자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최고 득표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서 다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 득표 2인인 때 국회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 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수표가 얻은 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동률이 또 나왔을 때는 50%가 다 넘지 않았을 때 상관없어요. 개정을 하시든 뭐든 하든 상관없어요. 헌법 개정 시 이 경우에도 대통령 최종 선택권을 국민이 보유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임기에 대한 헌법 70조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중임이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8조 2항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 임기 단축이란 말도 빼시고 지저분하니까 말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셔갖고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답답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완성이 되면은 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지금 구상을 한 거를 지금 알아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영상 업로드 하면은 타 채널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애를 써 주셔야 되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국회에 동의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정 못 믿으시고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패스하는 과정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여러가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입 다문 상태로 쭉 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사용하지 않고 계세요. 답답했습니다. 일개 뭐 천도 안 되는 유튜버, 방구석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패스할게요, 그냥. 패스하고 접어둘게요, 그거는. 뭐 제가 아는 게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이 이제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 발안 우리가 탄핵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여러분들께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거고 진정 절차를 하는 것을 넣을 것입니다. 넣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진정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넣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인권 상담센터에 가실 수도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 그거를 캡처를 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도 동일 내용을 A4 용지에 이제 엑셀을 사용하셔서 쓰세요. 치셔갖고 인쇄를 하신 다음에 신분증 앞뒤 카피 하시고 본인 뭐 도장 찍으시고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게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각대봉투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보다 조금 큰 맨날 뭐 이렇게 의원들 뭐 고소장, 고발장 접수한다라고 들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종이가 구부러지지 않게 A4 용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진정서를 일단 넣고 1차로 2차로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면은 이제 국회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탄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직접 탄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국회 믿고 못 버티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 답답해서 속 터져서 못 하겠어요. 다 법조인이고 법률 빠꿈이라면서 알려줘도 못 써먹어. 거부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거부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수차례 알려드렸어요. 못 보신 건지 안 쓰시는 건지 뭐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서 못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은 다 같이 사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킵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윤석열, 김건희 죽여야죠. 뭐 어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죽인 거 보고 나면은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정치 잘하겠죠. 저 하나 살인자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은, 친할아버지 두 분은요,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요, 러시아에서 한 분은 자결을 하셨고요.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우리 할아버지만 세운 나라는 아니지만. 저는 전주의 이씨지만요. 이씨 조선 500년으로 인해서 한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왕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덮어두고 조선왕조 500년이 없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분 계급을 왜 나눕니까, 사람을. 사실 개헌에 대해서도 김동연 씨랑 대통령 선거 이틀 앞두고 단일화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 나서 경기도지사 자리 약속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광화문이나 시청광장 앞이나 그런 데서 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위를 하실 때 이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눈비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때도 있고, K-팝 공연에 대해서도 외국의 가수라든지 여러 스타들이 한국의 공연장이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서 오지를 못하고 코리아 루루팩스를 한대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하셔서 전용 공연장을, K-팝 전용 공연장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맥락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주말이든 평일이든 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관료를 내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내고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민단체든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 시위를, 우리에 맞는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원수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기장이 크지 않습니까? 대충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헛발 들이지 않고 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는 노는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해 보시라. 대관료 알아봤더니 뭐 많게는 적게는 500에서 1000만 원 들더라고요. 한번 대관하는데. 민주당 그 정도의 힘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요? 어차피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도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월드컵 경기장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문화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차가운 노천바닥에서 있을 것입니까? 사방이 노는 경기장이 수두룩 빽빽한데 시민들 고생하고 언제까지 행진합니까? 행진도 여러 가지 행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K-팝에 대해서 공연장 문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공연에 대한 문화, 공연만 할 수 있는 360도 무대로 해서 그 유투가 최초로 마련을 했잖아요. 360도 무대 해가지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음향 장비 다 해가지고 비 맞지 않게 해서 돔으로 해서 그런 것 좀 염두를 하셔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 되면은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범죄 패밀리 공동체로서 김건희 여사 감옥 안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청주여자교도소 아닙니다. 거긴 호텔급이라고 합니다. 좀 거리감이 있는 뭐 대전이나 대구 지방 쪽으로 가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교도소, 서울 쪽에 있는 교도소 각각 가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재명 플랜 B 신삼김 시대로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나선 언론에서는 떠들었지만 보란듯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과거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거라고 거의 다 낙담의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무죄 선고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비아냥 거르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 경기도 김동연 지사를 데리고 김동연의 안내를 받으며 수원시장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TV를 보니 상인분들이나 이웃 주민분들이 하도 인산인해로 붐비다 보니까 이 전체 화면을 피하고 김동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클로즈업 샷으로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말로 선동당하지도 않고요. 화면을 봐도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의 카메라 앵글 동선까지도 조작에 대해서 눈치를 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론 여러분들? 네? 전체 샷 안 잡으셨잖아요. 풀샷으로. 일부러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중심으로 클로즈업 샷 잡으셨잖아요. 풀샷 전체 샷으로 잡지 않으셨고 붐비는 거 피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두 분이 이제 갈등 대립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동선이 잡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론들의 카메라 동선까지도 다 이제 눈치를 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의 수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수원시장 방문하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 방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김동연 지사의 동참을 보고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누군가가 또 대표님의 동선을 알려줬냐라는 격한 의심을 할 정도로 우리 동지들은 서로들이 의심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과 21대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과의 연대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맥의 계보들,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뿌리 깊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어떠한 방송을 듣고 제가 지금 다소 격한 심정으로 급하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다소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고 가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하는 척을 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롱런은 할 수 없으므로 오래 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구인 이 이야기를 사실은 어떻게 제가 메모에 기재를 해야 하냐면요. 원래 본 기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원래 지인 찬스 잘 안 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나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는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동연 지사 측에서 달려나왔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른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정성호 의원께서 경기도 지사를 방문하셔서 함께 나올 수 있겠냐 라고 친절 사절단으로 가신 것이죠. 전화를 할 수 있냐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지만 연락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제 친구가 사실은 국민의힘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국민의힘 보좌관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친명이라고 지향하는 유튜브들이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보좌관도 아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알아보면 알아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팩트 확인에 대해서 어떤 지인 찬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야 도대체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수원시장을 어떻게 돌게 되었대 알아보았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사전에 전날 방문해서 연락을 하는 것은 생전 연락도 없다가 두 분 사이가 왜냐면은 두 분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시죠? 법카 문제로 경기도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렌트 사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문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지인이신 정성호 의원님을 사절단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 측으로 정성호 의원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이 양주시기 때문에 경기도 관할 아닙니까? 관할 지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겠죠. 가셨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와 전화로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의를 갖추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친명자장 정성호 의원이라는 말도 이제 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뇌피셜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나와서 호떡을 먹을 수 있겠지?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 라고 알아보니 정성호 의원이 조율을 잘 해주셨다. 불편함이 없게끔. 이게 뭐가 문제라서 정성호 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욕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그렇게 잘 성사가 된 겁니다. 스무스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쳤고, 저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두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풍파를 겪고 문재인 정부의 또 행정지까지 거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은혜 후보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함께 후보 유세 다녀주셨기 때문에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선 투표 2일 전날 단일화 하셨잖아요. 새로운 미래로 해서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지사 자리를 약속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결선 투표제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조건으로 임기 단축 4년 연장 약속 받으신 거 아닙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임기 단축이 왜 들어갑니까? 사람이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임기 단축이란 말 빼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임이라는 말은 입법내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임은 늘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헌법 수정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세월을 겪었고, 이분은 제 국민의힘 보좌관인 제 친구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분의 정치 쪽에 어떻게 발을 붙이시게 됐는지, 전두환으로부터, 저는 전두환한테 대통령이라는 말 붙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전씨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전두환으로부터라고 말할게요. 전두환으로부터 5급 공무원 임명장을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친구 보좌관 생활하는 제 친구한테 들었고,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후보 단일화 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다. 경기도 지사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다 언론이라든지 검찰청에 다 고발할 조건으로 이분이 다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재명 대표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낙선을 하셨어도 끝까지 선거에 동반으로 지지 유세를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 얼굴 보고 뽑아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당시 낙선되셨고, 김동연 현 지사는 전국 득표율 1%도 안 되는 후보였습니다. 대선 이틀 전날 단일화 했어요. 솔직히 할 필요도 없었던 단일화였습니다. 민주당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본부장님, 천준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뒷방 노인네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이 빠진 호랑이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길 바라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가 이재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웃기고들 앉아 계십니다. 보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남조선에 김정은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조선 노동당의 김정은이 아니라 남조선 노동당의 이재명 주석께서 오셨다. 그러니 김동연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가서 만나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 노동당의 김정은 주석께서 오셨다라고 받아들인대요. 이재명 대표를 팽이처럼 치십시오. 계속 치세요. 계속.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가지고 뭐 대안을 찾는다, 플랜 B를 찾는다, 그런 건 어불성설이니까 그런 걸로 흔드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를 넘겨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그런 착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모습으로 김동연 지사님께서 연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개똥이나 연출하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개똥입니다. 개똥.